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사계 내신팀 김성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극인의 상춘곡을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상춘곡은 우리나라 최초의 양반 가사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추운 봄춘자를 써서 봄을 즐기는 노래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을 할 자료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교과서를 살펴보니까 이제 세 개의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교과서는 현대어풀이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종결 어미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되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고, 나머지 두 개는 원문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한자가 먼저 나오고 한글이 설명이 달리는 경우, 또 하나는 지금처럼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처럼 한글이 먼저 제시가 되고 한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현대어풀이가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전 시가를 공부한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 단계인 원문이지만 한글이 먼저 제시되고 한자가 제시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춘곡을 수업을 들어갈 텐데요. 지금 저 때문에 이게 저기 현대어풀이가 가려지네요. 제가 다 말씀드려질 거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가장 중요해요. 고전 시간은 제가 물론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노래 가사처럼 흥얼거릴 수 있듯이 이제 다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또 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홍진에 묻힌 분내라고 해서 홍진은 무엇을 뜻하냐면 붉은 먼지를 뜻해요. 그래서 속세를 뜻하는데 왜 붉은 먼지가 속세냐면 지금이야 뭐 아스팔트도 있고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옛날에는 궁 안에만 돌길이고 나머지 뭐 시장이나 저작거리는 모두 흙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달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닐 때 먼지가 날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황토길이면 붉은 먼지가 날린다고 해서 이 홍진 붉은 먼지를 속세라고 해요. 그래서 속세에 묻힌 사람들아, 이 분이라는 말이 사람들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홍진에 묻힌 사람들아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여기 지금 그러면 뭐가 제시된 거예요? 청자가 나타났죠. 청자가 드러나면 이걸 뭐라고 해요? 대화체라고 해요. 그래서 대화체가 쓰였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찍고 있었는데. 그래서 홍진에 묻힌 분내들아, 속세에 묻힌 사람들아 라고 이제 말을 건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해생에 어떠한가 라고 해서 여기서 뭐가 쓰이고 있어요? 서리법이 쓰이고 있는데, 서리법은 질문의 형식을 사용은 하고 있지만 질문의 의도는 없는 표현법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대옷 어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뭐 검은색 옷에 꽃무늬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옷 어때? 예쁘지? 괜찮지? 이런 걸 물어보는 의도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내 생에 어떠한가? 내 생각 괜찮지 않아? 라고 해서 자부심이 있는 말이다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사람 풍류를 이어서 말하면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 옛사람은 은사를 뜻하는데요. 은사가 더 어렵나요? 그래서 은사, 숨을 은자에 선비사자를 써서 숨어 지내는 옛 사람들, 자연 속에 묻어있는 사람들, 중국 고사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돼요. 내가 이 사람들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미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다라는 걸 말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천지간에 남자 몸이 날만하니 나만하니 학원만은 하다 무슨 소리였어요? 이 하다는 외워둬야 돼요. 하다 뜻은 많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천지간에 세상에 남자 몸이, 그러니까 사람들 몸이 나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나와 같은 건강, 뭐 나와 같은 신체 조건, 그냥 나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건가? 지락 여기 체크해둬야 돼요. 중요한 말이에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살림에 묻혀서 이 자연에 묻혀 있는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이 사람들과 나의 차이는 나는 즐거움을 알고 당신들은 모르는 거다. 그래서 결국 나는 옛사람의 풍류에 미친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간모욕을 미안해요. 수간모욕을 벽계수 앞에 두고 라고 해서 이 모욕이 뭐냐면 띠집이라는 거예요. 띠집이 초가집을 뜻해요. 그래서 이 수간은 몇 칸에, 그래서 몇 칸의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박한 삶이면 되는 거예요. 기와집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자연 앞에 소박한 초가집을 앞에 두고서 살면 된다. 이 삶이 너무 행복하다, 자랑스럽다
그래서 이제 송죽 울룰리에 소나무와 대나무 거창한 데서 풍월 주인이 되어져라. 나는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자연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화자의 태도를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시어를 찾아라라고 하면 풍월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과 이거를 과시한다라고 이제 서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지워보면 이리 와서 본사로 이제 들어와 보면 엊그제 겨울 지나서 새봄이 들어오니 봄이 된 거예요. 봄의 이제 풍경을 보여주는 거겠죠. 새봄이 돌아오면 동화행하는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리에 피어 있고 동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석양이 탁 지는데 붉은색의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있고 막 가랑비가 사르르 오는데 녹양방초 막 파란색의 풀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묘사를 하는 거고 드러난 거는 이 빨강색과 새우, 푸른 버드나무의 이제 색채 대비가 일어납니다.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 또 여기는 형태가 비슷하니까 대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현상 특징은 이렇게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칼로 몰아낸 것인가, 재단해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그러니까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도저히 막 조각품 같다는 거죠. 막 칼로 내가 이걸 조각했다거나 붓으로 그려낸 것 같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한 곳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랍다. 조화신공, 조물주의 신비한 공이 조물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서 물물마다 모든 배경이 헌사롭다. 이거는 이제 야단스럽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아름답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름답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이, 이 지금 봄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굉장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풀에 우는 저 새는 춘길, 봄의 기운을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지금 보면 감정이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새가 울고 있어요. 근데 이 새가 슬퍼서 우는 건지 행복해서 우는 건지 뭐 교태를 부리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감정을 저 새에 이입해서 보니까 저 새는 분명 이 춘내를, 이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 교태를 부리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는 화자의 감정이입의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라일체이언이 무라일체이니 내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흥이야 다를소냐. 흥이 정말 최고다. 진짜 너무 행복하다. 진짜 그거를 여러 표현을 통해서 이제 화자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보면 시비도 걸어보고 살인문을 대요. 이제 살인문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뭘 하나 체크를 안 해줬어요. 마지막에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화자가 지금 수감모욕에 있었죠. 내가 이 초가 삼간에 초가집에 있었어. 근데 지금 뭐 새봄이 돌아와서 주위를 살펴보다가 뭐 시비를 걷고 내가 지금 어디 앉았어요? 미안해요. 정자에 앉아보니. 정자에 앉아서 이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죠. 지금 이 상춘곡은 시상 전개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크해준 곳을 이제 해주면 돼요. 수감모욕, 그 다음에 어디로 왔다? 정자에 앉았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이동했다. 이 정도를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소요 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 진미를 알리 없이 혼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제가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한산한 공원에서 이제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막 이 음악을 막 따라 부르면서 막 쪽팔리지만 개의치 않고 행복하면서 이제 걸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읊조리면서 산일이 적적한데 이러한 한가한 가운데 느끼는 참된 맛, 그러니까 행복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이 행복을 알 리가 없이 혼자로다. 근데 이거를 적적해, 외로워, 괴로워 이런 게 아니고 이 혼자인 이 한가로움이 자연 속에 있는 내가 행복한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혼자로다. 이봐 이웃들아, 또 이제 말을 건네고 있죠. 이웃들아,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갑시다. 이제 청유형 문장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답청이란 오늘 하고, 풀밟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산책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써 있죠. 목욕.
근데 이 목욕은 우리가 맨날 밤마다 잘 때 하는 그 일상적인 목욕이라기보다는 놀 때 하는 물놀이 정도로 생각해 주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물놀이는 내일 하자. 아침에는 채산을 하고 나무를 캐고 나조에. 이거는 낮이 아니에요. 저녁에를 뜻하는 말이에요. 저녁에는 낚시를 하자. 근데 이런 산나물을 캐고 낚시를 하는 거는 내가 먹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유유하죠. 나물도 몇 개 캐보고 이제 낚시도 이제 막 한가롭게 해보고, 그래서 이거는 자연 속의 하루를 여유롭게 즐겨보자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대꾸적 표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절정이야. 내 행복함이. 갓 개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술을 이제 이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두건에다 짜서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가지를 꺾어서 수놓으면서 먹으리라. 진짜 행복함이 극친 거죠. 자연 풍경을 보면서 술을 먹는데, 이제 요즘에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주량이 막 몇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옛날에는 한 항아리에다가 두건에다가 넣고 잔을 퍼서 마시니까 내가 주량을 자랑하고 싶어. 근데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야. 마시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한 잔 할 때 한 가지를 넣고, 두 잔 할 때 두 가지를 넣고, 내가 얼마나 풍류를 즐겼는지 술을 세면서 먹겠다. 그래서 이제 술집에서 잠들었다가 행복하죠. 딱 잠드는 거야. 깨어나서 이제 막 꽃가지가 한 30가지가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나 풍류를 즐겼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술을 놓고 먹으리라. 그다음에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와, 이제 봄 기운이 이제 살짝 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켜고 인강을 듣고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고 이렇게 막 학원을 옮겨 다니고 하고 있는데, 봄 풍경에 바람을 맞으면서 푸른 시냇물을 건너면서 청향은 잔해지고, 이 맑은 향기는 이 술잔에 내가 봄을 먹는 것 같고 봄을 마시는 것 같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라고 해서 보면 이제 후각과 청향과 낙홍, 시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또 대구적 표현도 사용했겠죠. 사용해서 이제 봄 기운을 드러내고 있다. 감각적 이미지를 최고조로 일러 비룩혔다 라고 이제 해서, 술독이 비었거든, 이 준중이 비었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소동 아이에게 시켜 주가를 물어, 술이 있는지를 물어 달라고 하겠다. 그래서 어른은 막대를 짚고 지팡이를 짚고, 이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좋은 물에, 모래가 비치는 깨끗한 물에 잔 씻어 술을 부어들고 지내겠다라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술을 비워서 이제 애한테 술을 시키는 거 갖고 오라고. 이제 약간 아동폭력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때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대를 짚고 술을 짚고 이제 술을 가지고서, 내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미음안보 이제 나즈키 씨를 읊조리면서 술을 마시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 시냇가에 내가 혼자 앉아서 명사 좋은 물에,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 이제 모래까지 비치면 얼마나 깨끗해. 잔을 씻어서 다시 부어들고 술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최고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겠다, 이 봄 풍경을 보아서. 그래서 내가 청류를 굽어보니, 여기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저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까 떠오르는 게 도화로다. 이 도화는 도교에서 무릉도원을 상징해요. 무릉도원이라면 이상향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이 맑은 물에 떠오르는 게 복숭아꽃이야. 도화야. 무릉도원이야.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진짜 천국이다. 최고의 표현을 사용해서 이 봄의 풍경을 이제 화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죠. 무릉이 가깝도다. 무릉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여기가 내 이상향이다. 무릉도원이다. 저 배가, 이 저 배, 산이, 들이 여기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 곳이 최고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고인데, 다시 내려가서 최고인데, 송간 세로에 쥐견아를 붙이들고, 그래서 내가 이 소나무들 사이에 진달래꽃을 부여잡고 봉두에,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이제 봉두에 앉았어요. 거기 있다. 공간이 이동을 했죠. 다시 이동을 해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와, 구름 속에 앉는데 봉두에 올라서 봐봐. 산이 있는데 여기 구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화산 아니에요. 산이에요. 산에 구름이에요. 구름 속에 내가 여기 앉은 거야. 사람입니다. 얼마나 행복해. 진짜 신선 노름이 따로 없죠.
구름 속에 앉아보니 이 천촌 만나기, 내가 꼭대기에 있으니까 수많은 촌락들이 보이겠죠? 이런 촌락들이 곳곳이 버려 있다. 그래서 이제 연화 1위는 이거는 외워둬야 돼요. 필수 어휘예요. 연화, 안개와 노을, 그리고 빛나는 햇살이 자연을 뜻하는 거예요. 금수를 재폈는 듯 이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이 쫙 펼쳐져 있다. 진짜 표현법 보면 어찌나 이렇게 문학적으로 환상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겠죠. 엊그제 검은들이 이제 겨울에는 이제 꽃도 다 지고 막 그냥 어둡죠. 이런 검은들이 봄이 돼서 봄빛이 흘러 넘치는구나. 정말 최고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사를 더 넘어오면 여기 시험에 나오기 딱 좋은 구절이에요. 공명이 날 깨우고 구부기도 날 깨우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깨우가 꺼리고 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명, 명예가 날 꺼리고, 부기, 돈이 날 꺼린다. 이게 사실은 주객 전도된 표현이라고, 주체와 객체가 바뀐 표현이에요. 사실은 공명과 부기를 날 꺼리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부와 명예를 꺼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체와 객체가 바뀐 표현이다 라고 해서 화자의 마음도 드러내주고, 또 잘 표현하기 위해서 주객 전도 표현을 사용한 거다.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안빈 낙도의 정신이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밤이 됐어. 치킨이 먹고 싶어. 엄마한테 엄마 치킨이 날 부르는 것 같아.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치킨이 나 먹어줘 하고 부르는 게 아닌데 내가 먹고 싶은 건데. 그래서 주체와 먹고 싶은 나와 객체인 치킨이 바뀌어서 치킨이 주체가 되는 그런 주객 전도의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부기 명화 필요 없어. 다 날 꺼리고 내가 꺼렸으니 청풀 명언 외에,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 내 벗은 자연밖에 없다.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이 짱이다. 짱이다. 어떤 벗이 있겠느냐. 이것도 역시 서리법이죠. 벗이 없다.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서리법은 벗이 있겠냐? 벗이 없다. 벗이 없겠느냐? 라고 하면 벗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벗이 없겠느냐. 그래서 단표 누항에 표지방 한 가지에 담긴 물과 노추한 거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되게 소박한 거예요. 아까도 이제 띠집도 좋다고 했으니까 난 소박해도 자연이 좋아. 소박한 삶이 좋아. 단표 누항의 후트네임을 아니하겠다라고 해서 이 후트네임도 중요해요. 화자의 마음을 정리해주는 단어입니다. 해임도 외워야 돼요. 모르면 반성해야 돼요. 해임은 생각이란 뜻인데 허튼 생각을 아니한다. 이 해임, 허튼 생각은 위에 나온 공명과 부기를 뜻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부기나 공명을 생각하지 않으니 아무타 백년행랑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와 진짜 백년행랑이 내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게 이렇게 자연 속에서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삶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 오면 이제 자연 속에서 자연을 보면서 딱 맛있는 거 먹으면서 최고죠. 그래서 그런 삶을 즐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화자가 이 봄에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설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해준 것처럼 스스로 해석을 해보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춘곡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